영생의 도덕성. 과거는 22세기를 위하여 행복한 국가다. 적어도 모든 아이들이 영원히 살 기회가 있으니 걸리버의 행정에서 이 세상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지만 모든 탐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간디. 살아남는 가장 강한 종은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반응하는 종이다. 다음이 행복한 국가다. 적어도 이 구절은 고전이 된 스위트 소설 걸리버 여행에서 가상의 섬에 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아동용어로 각색된 책을 읽었다면 아마도 스위트가 아무런 도덕적인 딜레마 내용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원작에서 걸리버는 영원한 삶이 생각보다 더 행복함을 깨닫게 한다.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또 그럴 수 있겠네요. 자, 90세가 되면은 그들의 치아와 머리카락은 빠져버린다. 그 나이에 이르면은 맛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도 그들은 아무거나 먹고 마신다.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는 저런 말이다. 기존에 앓던 병은 악화되지도 호전되지 않고 그저 지속이 된다. 이런 18세기 성적의 시선에 본 영생이 그리 밝은 느낌은 아니다. 스위트가 54세에 출근했을 당시에 노인 취급을 받았는데 70대에 죽었는데 당시에도 고령이었다. 그런데 21세기 현재는 아직도 이런 이제 편견이 있다. 장소에 대해서 이러한 현상은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공고심을 반영한다. 많은 이들에게 긴 수명이라는 나빠진 건강상으로 가난한 환경에서 무리 위해 살아가는 날이 길어진다는 의미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도 96세에 하는 품에 안기기 전까지 5년을 휠체어에서 지냈다. 지금까지 책에서 소개한 기술들은 대부분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생소하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나이 들게 되면 어떨지 떠올려보는 게 쉽지가 않다. 사실 우리는 건강한 수명 현상이 어디 가능한지 모른다. 플레밍이 1928년 페니실린을 발견했던 단계와 같은 지점에 와 있어요. 그는 세균을 죽이는 물질을 우연히 발견했고 어딘가 쓸모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물질의 능력을 온전히 이해한 것은 한창 뒤의 일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115세까지 비교적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일지 모른다. 어쩌면 당시 살아있는 동안의 대부분의 150세가 꽤 건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2100년에 태어난 당신의 손자나 증손자는 영생을 얻을지도 모른다. 이 문제의 정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1론에 즐겨 말하듯이 우리는 아직 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인간은 최소한 35에서 40세까지 자연적으로 건강하게 산다. 따라서 육체적인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는 기대의 수명을 끌어올릴 여유가 있다. 당신이 50세 이하고 현재 건강하다면 100세 혹은 그 이상도 살 가능성이 꽤 있다. 30세 이하라면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현재 그런 말을 시작한 아기는 200년 후에도 두 발로 서 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역사상 최초로 수명과 건강 수명을 큰 폭으로 증대시키는 능력이 다가서고 있다. 지구의 생명체에 관련해 인류가 만들어온 역사는 그 굴곡이 심하다. 전쟁, 기근, 노예제도, 종의 파괴 등등등등. 나는 선천적인 낙관제로 인간 수명의 비약적인 증가가 가져올 단점보다 장점을 크게 본다라고 했네요. 자, 1시간은 1년, 10년이 되고 가급적 건강하게 오래 이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지구에 사는 삶의 새로운 필요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현재를 어떻게 보아내야 하는가? 영원한 삶, 위험에 처한 지구. 어느 화창한 날 산타모니카 셔터스원 더비치 호텔에서 아침을 먹던 중에서 알렉스가 내게 말했다. 세르게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 우리가 지구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좀 봐. 80년만 살다가 가는데도 이 정도야. 인구 증가가 더러면서 기후변화는 거의 되돌리기 힘든 수준이야. 우리가 전역에서 기근과 물 부족으로 난리가 나서 이제 쓰레기를 버릴 것도 없어. 열대 우림은 사라지고 물과 공기는 오염돼서 저기 바다를 봐. 그는 희미하게 보이는 태평양을 산으로 가렸다. 인간이 50년 더 살면 얼마나 더 엉망이 될지 상상이 가? 너는 지구에 정말 부채질하고 있어. 나는 이 대화를 자주 하게 된다.
주변에 하늘에 무너진다는 부정적인 소리만은 사람만 있어서가 아니다. 이 친구만 해도 매우 밝고 객관적인 사람이다. 그는 하버드대학교 MBA를 취득했고 우리는 맥킨지에서 함께 일했고 그는 성공하는 사업자다. 호기심 많고 박식하고 독서와 사색을 즐기고 이 문제는 나오면 고집불통 비관주의로 변한다. 이 친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인구 강의 운영을 재앙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다. 최근에 10년 동안의 역사상 가장 더운 해 기록이 또 번 갱신되었다. 그래서 태평양 거대 쓰레기 섬은 크기가 점점 더 커져서 현대 텍사스주 2배의 넓이에 달한다. 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2020년 세계 인구의 90%는 하루 1.9달러에 생활하고 있다. 이 비관주의자 친구에도 사람들은 노화가 극복해 올 때에 그들의 논리에는 빈틈이 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보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한없이 커질 거라고 지레짐작한다. 반면에 우리를 불식시켜줄 정보는 깡그리 무시한다. 심리학자가 논리학자는 좋은 소식보다도 나쁜 소식에 더 신경을 쓰는 현상을 부정편향이라고 부른다. 인류의 어둡지 않다.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든지 종말이 왔다고 경고하는 회의주의자들이 존재했다. 회의주의자들이 존재했다 했어요. 자급자족의 60% 식량, 이 문제는 식량과 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원자력의 유일한 청정 에너지였다 했고요. 인간이 장수하지 않으면 실제로 지구가 텅 빌 수 있다. 장수하더라도 이런 문제들. 영성의 도덕성.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걱정하지 않는다. 인간이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온 것처럼 비약적인 수명 연장도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오늘 같은 사회로 발전하게 해준 도덕적인 진보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을지는 걱정이 된다. 하지만 장수와 영성을 누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기술이 인간을 신과 같은 존재로 거듭나게 해준다면 인류는 다같이 진보하게 될까? 누군가는 뒤져서 이등심이 되는 것은 아닐까? 운 좋게 혁신적인 또 이런 등등등에서 도움을 이상스럽게 되더라. 영생의 도덕성을 이루는 질문들이다. 그래서 소수에게 집중되는 권력, 빈부의 격차, 사회를 결속시키는 사회구조의 재편,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자유의지에 대한 의문, 전통적인 의미, 인간 과학기술 업그레이드된 인간 사회의 진화적인 충돌, 권력의 도덕성, 권력은 우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사실이 지도자가 200년 이상 생존하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선출되지 않았으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북한의 현 지도고 김정은, 북한은 선거권이나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자유시장이 없고 진화하는 지도자나 체제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하다. 이렇게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는 무려 60개이며 그 중에 일본은 유럽이나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 김실과가 부유한 생활을 여기 하는 동안 북한 주민의 60%는 빈곤선 이하의 생활하고 있다. 김정은이 겨우 30세의 권력을 차지한 비결은 비번 능력도 공익도 아니고 앞선 지도자의 사망과 함께 권력을 세습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김정은은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20년 4월 심장 수술 후에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한다. 그래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이 근절되면은 김정은 같은 이들은 어떻게 될까? 독재 정권이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답은 일가 때문에 오래 살게 된 다른 이들의 삶을 망가진 것은 아닐까? 네 답은 아니오다. 나는 미래의 독재자가 사라지려고 본다.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는 외국인 혐오증도 사라진다. 세계의 전쟁도 없을 것이다. 이상적이네. 그래서 전쟁도 없는 이런 시대에 20세기는 무소비료 독재자들이 득세했다. 오늘 독재가 횡행하는 일부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떠돌려온다. 민주주의가 없는 곳에서는 인터넷이 정보 통제를 어렵게 만든다. 21세기의 4분의 1을 지나는 현재 앞 시대 사람들이 쟁취한 진보적인 자유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바로 가이사르 차르가 그랬듯이 독재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하네요. 부의 도덕성. 오늘 세계 상위 1% 두 부자들은 전 세계 나머지 사람들의 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2,000명의 억만장자가 세계 인구의 60%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중국에는 20년 전만 해도 억만장자 한 명이 없었지만 지금은 350명이다.
리처드 브랜슨 같은 스타 억만장자는 자기 소유의 선만 여러 개다. 과거에는 상속세와 같은 조치들로 초부 요청이 터무니없이 많은 돈과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다. 오늘날에는 각종 면세의 기준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일이 늘어나서 부익부 빈익빈도 심화되고 있다. 부의 불평등과 정체된 계층 이동에 대한 우려가 매년 심화되고 있다. 2019년은 산티아고 해태라는 일까지 대규모 집회가 일었고 일본은 폭력 시위로 번지기도 했다. 경제적 기회를 상징하는 나라로 여겨지는 미국에서도 국민 중에 4분의 1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등등등. 2020년 코로나19로 에서 20년 조지 플로이드가 공권력에 의해서 사망하자 경제적인 사회적인 불공정의 환멸을 느낀 이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선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100세가 중년에 불과한 날이 온다면 어떨까? 가진 자는 더 많은 돈을 축적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리고 여행에서 등장하는 넥슨 사람들의 두려움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그들은 죽지 않는 존재인 스스로 구르기 한 푼도 모으지 못하는 게 가진 애를 쓴다. 그들은 80년 기간이 끝나면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 그들이 소유했던 땅은 상속자가 절시 물려받고 보조금을 받고 산다. 가난한 자는 생활 보호 대상자로 살아간다.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떤 신탁이나 영리 활동도 할 수가 없다. 땅을 살 수도 임대할 수도 없고 민사 형사를 막론하고 토지 분쟁을 비롯한 어떤 사건에서도 정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영원히 사는 불로 장생이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권층은 형생을 늘릴 수 있고 가난한 자들은 고통을 받다가 89세 일찍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또한 마냥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다. 오늘 헬스케어 접근성과 질은 대체로 수입의 좌우가 된다고요. 미래의 빈자들은 오늘의 대학 교육과 자가 소유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장선을 꿈도 꾸지 못하게 될까? 라는 거지요. 현실이 이렇다. 경제적 불평등과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일 난관에 대한 온갖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 세계 대다수는 수십 년보다 형편이 나아졌고 자 이렇게 기술은 이 같은 발전을 더욱 가속화해서 극빈층의 교육 헬스케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나는 장서혁명의 생각과 달리 공평하게 일어나려고 믿는다. 공평하게. 나라에서는 금세기의 빈곤이 완전히 근절되려는 점이 가장 고무적이다. 사회제도의 도덕상. 학업의 20년 30세의 결혼, 세자녀 40년 근무 5년마다 이직, 65세 은퇴, 80세 사망. 대사의 삶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결혼 여부, 이혼 여부, 자녀 수는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의 삶은 확연히 바뀌었다. 요즘은 만원을 하고 이혼은 일상적이며 아이를 적게 낳고 바로 이 세대조차 상상도 못할 분야에서 일을 한다. 우선 가족 형태가 바뀔지도 모른다. 결혼도 이렇게 어쩌면 120살 먹은 증조 부모가 이 아이들을 키우게 될지도 모른다. 170살 먹은 고조 부모를 봉양하느라 바쁘지 않다면 말이다. 교육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미래의 아이들은 매일 인텔리 스마트 약물을 복용하거나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지식을 직접 조율할지도 모른다. 지금은 어떻게 될까? 몸과 마음이 여전히 건강하다면 은퇴할 필요 없이 영원히 일할 수가 있다. 정부도 기기가 장악하게 될까? 이것이 종교는 존재할까? 자고로 모든 이야기와 믿음은 유한한 인생을 바탕으로 한다. 역사자 유발 노아 하레는 이렇게 말한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후에 일어난다. 사후에 비로소 모든 경험이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죽음이 없으면 천국도 지옥도 환생도 없다. 따라서 기독교와 힌두교 같은 종교는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다. 그러려면 도덕, 윤리, 파괴주의의 의미는 어떻게 바뀔까? 각자가 알고리즘으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세상에서 신이 과연 쓸모가 있을까? 혹시 많은 이들이 기다리는 구원자가 알고리즘이라는 뜻밖의 형태로 찾아온 것은 아닐까? 그것일까? 극한의 장소는 인간의 사회의 지도에 대해 매우 심오한 질문들을 던진다. 신념 등등등등에 대해서 신념에 이렇게 노예제, 종교갈등, 여성인권, 인종차별, 동성결혼, 젠더의 권리에 대해서도 그렇다. 나는 인류의 판단력을 믿는다. 자유의지 도덕상 인간의 신체의 기능과 아름다움이
영구히 보장된다고 해도 영원히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영생의 도덕성의 응원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것은 바로 죽음이 없는 세상은 의미 없는 세상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종양학자, 생명윤리학자, 열성적인 반영생주의자 는 죽음이 인간에게 주는 이점을 이렇게 증명한다. 유한한 삶은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가장 실존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며 우리의 자녀, 손주, 공동체 동포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숙고하게 한다 등등 해서 죽음이 영구히 사라지는 것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영생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까? 이 사회는 빨간 약을 먹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자살을 시도한 사람처럼 대할까? 안락사를 도운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듯이 불로장생 약을 먹지 않은 사람도 범죄자로 여길까? 건강에 장수하라고 해도 안 하고 안락사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렇단 말인가요? 미래에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물 위에 무한해동하게 될까? 여태에 설명한 질문들이 지금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지 몰라도 따지고 보면 인간이 숙고해온 실증적인 고민과 다를 바가 없다. 진화의 도덕성.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미래의 과제가 한 가지가 있다. 지금까지 진화라는 과정은 자연선택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실장에서 살폈듯이 유전공학은 유전병을 퇴치하는 데 쓰일 수 있지만 신체적 인지적으로 뛰어난 아기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8장에서 나왔듯이 생체 강화는 망가진 장애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평범한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 미래의 우리 중에서 일부는 향상된 유전자 발달이 나노기술 내기계 인터페이스로 세상에서 우울한 영향력을 과시할지도 모른다. 최악의 부조 여기서 의미를 말해서 현재의 관점으로 이러한 미래의 문제점을 충분히 풀어내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요, 기술미래학자, 공공정책 전문가이자 이렇게 강력한 신이 펼쳐가는 기술에 어떻게 최고의 가치를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현명하게 나이 들어가기. 현재 환경 파괴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인간은 대부분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게 행동을 한다. 누군가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가장 잘 적응한 자가 살아남는 진화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소한다. 소셜미디어가 세상을 망치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다. 모든 것을 후기자본주의 터대로 돌리는 사람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렇게 행동하는 결과는 숨 쉴 수 없는 공기, 맞을 수 없는 물 등등등 독점 이런 것들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들, 영생의 도덕을 둘러싼 의원들, 내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간 본성의 나쁜 점 중에서 하나는 두려움이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뒤처진다는 두려움, 이용당한다는 두려움, 환자가 되거나 따돌림당한다는 두려움, 모든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모든 생명체가 가진 하나의 큰 두려움인 죽음으로 귀결된다. 오늘날 인류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한 가지 공통점은 죽음이다. 모든 인생은 짧고 더럽다. 하지만 미래 인류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이를 의무적이는데 책임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는 국경, 인종, 종교 넘어서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우리는 행동정책, 교육이 장기적으로 가져올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 세계화와 인터넷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밀리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덜 물질적이다. 미국이 달에 인간을 보낼 것이라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선언했을 때 언제 성공할지 케네디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 그가 아는 것이라거나 그것이 실현 가능하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일이라는 점이었다. 나는 엑스프라이즈 재단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장수를 수질한 노화 역전 엑스프라이즈의 후원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모든 사람이 내 조언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상관없다. 문제는 장수를 비판하며 인간의 나쁜 면만 부각시켜 죽음을 근절하는 것이 비도덕적이라고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머나게 죽음을 거부하거나 죽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질병과 고통을 없애고자 한다. 우리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고자 한다. 우리는 인간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생산적인 삶을 지도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오랫동안 가능한 공헌을 했으면 한다. 난제를 죽음의 근절은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다.
진정 비도덕적인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보너스 장으로 넘어가서 젊게 오래 살고 싶은 이들에게 노화혁명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실천해야 할 10가지는 무엇이냐. 히포크라테스 등등 일어나라. 음식이 약이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음식이 약이다. 마음이 가는 것에 몸도 따라간다. 일어나라.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역시 건강에 정기적인 검진을 하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쁜 습관을 끊자 해서 흡연이라든가 이런 거 끊자. 역시 건강에 대해서 음주하는 습관을 또 어쨌든 끊고 당 섭취하는 것을 어쨌든 이렇게 당도 문제는 당 혈당이 조금 오르고도 단백질 당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자. 머리가 불에 붙여서 그래서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자. 멍청하게 난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다. 바보 같은 중독사, 중독, 사망, 교통 이렇게 이런 시간에 먹고 끼니를 줄여라. 끼니를 줄여 소식해라.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약이라고 생각해라. 히포크라테스의 이야기대로 식물을 많이 섭취해라. 당뇨를 줄이려면 가공식품을 피해라. 유기농 식품을 섭취해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라. 동물성 식품을 줄여라. 건강한 지방은 하고 물을 많이 마시라. 보조제를 섭취해라. 꾸준히 먹어라. 일어나라. 깨어라. 운동하고 운동을 해라. 꾸준히 생활할 수 있도록 수면의 힘을 믿어라. 잠을 잘 자라. 매사에 느긋해라. 편안하게 매사에 느긋해라. 이렇게 했네요. 생각으로 젊어져라. 프로그램, 음악 등등을 누리라. 관계를 갖고라. 인간의 외로워하지 말고 인간관계를 나누어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너 매사에 할 수 있다.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라. 개인과정에서 목표를 조화시키라. 단순하게 살아라. 기록해라. 활동적으로 지내라. 친절을 베풀어라.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라. 마지막에 결론이 아주 장수는 더 이상 노년의 연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수면 연장을 넘어서 젊음 연장으로 구글과 아마존이 투자하는 영노화 기술의 현 주소이다 라고 했네요.